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발에 붙는 근육의 근막 쪽이랑 힘줄 부위라고 그러죠. 뼈에 가서 붙는 부위가 상처가 나고 찢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 생기다가 어른이 돼서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이제 그런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방 패드가 얇아지게 되면서 그거를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꾸 상체기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먼저 말씀드리는 건 1번은 걷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좌절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족저근막염 때문에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한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좋아지는데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발을 쓰지 마시고 수영이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로 유산소 운동을 좀 대체해 보세요. 왜냐면 다 그 말 제일 많이 해요. 선생님 저 당뇨가 있어서 유산소 운동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가셔서 사이클 타세요. 사이클. 그러니까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이거를 걷는 거는 조금 제한을 하세요. 말씀드리고 심지어 요리랑 화장실 가실 때 말고는 일어서지 마세요. 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로 족저근막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휴식이에요. 휴식. 두 번째는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 마사지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골프공이나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하는데 족저근막염은 뒤꿈치 뼈에 근막이 붙는 부위인데 거기가 찢어졌는데 거기를 마사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면 더 아파지죠. 그게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근육이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족부라 그러죠. 이제 그 중족골 뒤쪽에 있는 근육 부위를 풀어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뒤쪽에 이제 뼈에 가서 붙는 부위를 절대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발바닥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계속 거기를 부위를 마사지를 시켜주는데 족저근막이 이렇게 길게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가로 부위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 뭐 막대기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마사지 방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좀 하시는 거, 이거를 실천해 주시는 거, 마사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아킬레스가 짧아가지고 발목을 꺾어 올려보세요 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직에서 더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운동기구 서칭에 뭐 스트레칭 보드라고 있거든요. 까치발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벽에 설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시중에서 찾아보시면 한 3, 4만 원대에 나무로 된 거 많이 나오거든요. 좋은 제품들.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집에서 한 10분 정도 하루에 10분, 15분 정도는 뭐 걷고 나시거나 이러고 나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종아리나 앞발 근육들, 근막을 같이 마사지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신발이겠죠. 신발을 이렇게 고를 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운동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데 일상생활용으로 나오는 캐주얼 하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뭐 조던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브랜드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밑창에 그냥 좀 딱딱한 신발들이 있는데 이거는 워킹에 그닥 좋은 신발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멋내기용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좀 가장 좋은 신발은 고를 때 가장 팁을 좀 드리자면, 신발은 일단은 발 사이즈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녁에 우리가 발이 붓기 때문에 신발은 저녁에 고르셔야 돼요. 신발을 신었을 때 발끝에서 적어도 손가락 하나 정도, 그러면 1cm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길이가 앞에 있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요, 신발을 살 때 여러분들 그 밑창을 꺼내 보세요. 밑창을 꺼내서 발을 거기에 딱 얹어보세요. 그래서 내 발 모양보다 그 옆쪽으로 밑창이 훨씬 커야 돼요. 이제 그런 신발을 일단은 골라주시는 게 1번, 기본이 사이즈입니다. 그 신발의 뒷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카운터라고, 힐 카운터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거기가 흐늘흐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화들 있잖아요. 고무신 같이 생긴 이런 신발들 절대 걷기에 쓰시면 안 되고, 운동화가 또 이거 뭐 한번 사시면 5년, 6년 신으시면 안 돼요. 운동화의 수명은 그 신발을 좀 자주 신는다 하셨을 때 1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흔들어 봐서 그 뒤쪽이 축이 단단하게 잡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발목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게 약하게 되면 걸을 때마다 발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발목이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가 좀 단단한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앞쪽 밑창을 조금 구부러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있게 조금 살짝 구부러지는 그런 신발이 좀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워킹화 중에서 어떤 신발들은 워킹 용어 중에서도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이제 의미를 써서 마사이족 신발처럼 이렇게 둥글게 된 신발들도 더러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자인 것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러닝화나 워킹화는 보면 앞 코 쪽에 살짝 조금 덜 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뒤쪽 그 딱딱함, 앞쪽 쿠션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안쪽에 봤을 때 아치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에 딱 넣어 봤을 때 안이 플랫한 신발 말고요, 발의 안쪽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강해 주는, 그런데 그게 만져봤을 때
너무 딱딱하면 발이 우리가 걸을 때 자동적으로 안쪽으로 좀 돌아가거든요.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신발을 사셔도 안 돼요. 왜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깔창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신발들을 보면 그게 너무 딱딱한, 물론 저희가 평발 교정용 깔창은 그렇게 딱딱하게 만든 경우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러닝을 보조하는 용도로 쓰신다 그러시면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포트는 되지만 탄성이 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이렇게 사본 신발들은 뭐 러닝화 워킹 있는데 A 브랜드, 워낙에 이제 워킹 러닝화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에서 뭐 20, 30년 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신발들을 저는 신발을 살 때 여러분 가서 한번 신어보시면, 그러니까 그 신발을 사지 않으셔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 가셔서 그 신발을 한번 딱 신어보시면 이런 신발이 이래야 되는구나 느낌이 딱 오시거든요. 볼도 넓고 쿠션도 굉장히 좋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사는 엔사에도 그런 러닝화 워킹화 시리즈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신어보시고 내 발에 뭐가 편한가, 그리고 또 다른 자기가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나 이런 게 있다면 그 느낌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발을 고르셔야지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척추관절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